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8회 정재수의 트러브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둘째 주에 아마 미 연준이 파월 의장이 미국 상원의원에서 아마 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미국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레포트에 대한 함축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세계 시장과 맞물려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 연준의 마지막 정책 수단은 결국은 4차 양적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재수의 트러브TV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연준의 파월 의장과 언제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12월 현재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고 현재 미국 금리와 현재 금융 무역에 따른 현재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마찰, 무역 전쟁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도적인 어떤 입장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파월 의장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금리가 매우 높고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강세가 너무 세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연준의 금리가 너무 높고 달러는 현재 달러가 강세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통화 완화 의지를 피력하지 않아 주가가 내렸다는 지적으로 현재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과 맞물려 가지고 현재 파월 의장이 2월 12일, 13일 이틀간에 거쳐서 미국 상원 의원 은행위원회에서 현재 테스트머니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미국 현재 금리 그 다음에 통화정책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했던 게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증언을 하면서 합축적으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연준 다음 침체 시에 때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쓸 것이라고 이미 이번 증언 상원 은행위원 증언에서 파월 의장이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패드 연장 의장은 향후 경기 하강과 싸우기 위해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와 장기 자산 매입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경기 침체 시가 왔을 때 연준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은 이 통화 정책 중에 이제 금리와 현재 통화 완화,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에 이제 두 가지 어떤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현재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라 그러면은 현재 이 단기 자산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장기 10년짜리 국채, 10년, 30년짜리 이상 되는 국채 매입을 본격적으로 해서 시중에 돈을 뿌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적 완화다고 하면은 이 단기 자산을 현재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장기 10년물 이상 되는 장기 미국 국채를 본격적으로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뿌려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버냉키가 이야기했던 현재 우리가 돈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증언에서
연준은 두 가지 침체와 싸우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양적 완화로 알려진 국채 매입, 10년물 이상에 대한 자산을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정책과 관련해 시장과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금리 같은 경우는 현행 금리가 현재 1.5에서 1.75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9월달, 작년에 금리를 우리가 보험성 개념으로 금리를 미국에서 3번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경기 하강 시에는 쓸 수 있는 금리 정책 수단은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어떤 관련해가지고 틀림없이 그 시장과 의사소통에서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겠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매입이 이 양적 완화로 알려진 국채 매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현재 연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연준은 대규모 국채를 사들이고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10년물 이상 되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다음 경기 하강과 싸울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면 공격적으로 이런 수단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은 이제는 이 연준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이 대규모 국채를 사들이고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국채라는 이야기는 이제 단기 국채, 현재는 지금 레포 시장에서 연준이 현재 단기 현재 국채를 사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현재 그 부분은 미국이 현재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초과 지급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단기 재정증권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고 본격적인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대규모 국채, 그러니까 장기 자산 매입을 하는 게 본격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적 완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5%까지 인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1.5, 1.75 범위 내에 있어서 이는 불가능하다. 과거에 그 연준이 쓸 수 있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를 본다 그러면 이 경기 하강 시에 쓸 수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금리 조절이었습니다. 이 금리를 이 5% 이하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이 경기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무기로 썼지만은 현재의 연준의 금융금리가 이 거의 현재 제로 금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이 범위 내에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정책 수단 중에 금리 부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줄어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게 되면은 금융위기 당시 썼던 도구, 즉 자산 매입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의지해야 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그래서 핵심은 이 자산 매입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아마 제로금리 정도 수준에서 아마 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 다음 리세션, 경기 위기가 왔을 경우는 핵심적인 매입은 이 국채를 매입해서 자산을 매입을 해서 결국은 4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경기를 극복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 데이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 따른 영향은
중국에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특히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죠. 이 중국에 대한 위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공급 체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에 대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각국 현재 지금 현재 공급망 체인이 막히게 되면은 현재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체인에 대한 이유라고 파월 의장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역 정책과 유가 하락이 기업들의 투자를 줄였다면서 미국 에너지 부분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변동이 과거에 인플레이션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역전쟁은 지금 현재 한중 간의 무역전쟁은 스몰 딜이라 1차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이 유가 하락이 이 기업들 투자하고 그리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강의도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많은 현재 지금 기업에 대한 현재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가 하락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채권, 그 다음에 CLO,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또 운영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CLO 시장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현재 문제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중요한 이슈로 떠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그는 연방 부채 증가 속도는 GDP 성장보다 느려야 한다며 연방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헬스케어 지출이죠. 특히 이제 이 정부의 현재 부채 속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만 해도 현재 무역 적자에 의해서 한 1조 달러 이상이 현재 적자가 이루어져서 부채로 지금 늘어날 전망이 있고 또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 건강, 헬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대두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부채 부분 뒷부분에 제가 또 더불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최근에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도입을 했다고 보고 있어서 이 제로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트레이더들은 지난 2주 동안 30에서 40 bp, 그러니까 0.3에서 0.4포인트 퍼센트 인하를 가격에 반영을 해서 이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또 연준은 4월까지는 레포 시장 운영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포 시장에서 연준이 갈수록 시장에 대한 관여를 줄여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포 시장에 대한 관여의 핵심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금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부분, 랜드를 해주는 부분과 단기 증권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4월이 아마 모든 기업들이 세금이 텍스가 몰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여를 해주겠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발을 빼겠다. 그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지준이 충분한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은 재정주권 매입 속도는 늦출 의향이 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4월까지는 단기 현재 자금을 빌려주는 부분은 4월까지는 관여를 해주겠다. 그때부터 발을 뺀다. 그리고 연준이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지급준비금, 지중과 초과 지급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단기 재정증권 매입 속도는 늦출 의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두 가지 사항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연준의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현재 그 뎁 빚을 살펴본다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아마 연방의 현재 그 재정에 대한 뎁입니다. GDP 대비 현재 한 108에서 한 110까지 현재 이루고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본격적인 그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재 연방 빚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빚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현재 그 건강보험, 헬스케어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위기 시에 때 그 현재 그 기준금리가 이 부분이 거의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고 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 제로금리 수준에서 유지를 하겠다는 게 현재 그 의장의 그 정책 발표 때 나왔던 핵심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포 시장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포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연준이 그 패드 연준이 관여하는 시장이 아니고, 핵심적인 사항은 이 딜러를 통해 연준 레포 시장의 딜러를 통해서 이 캐시 투자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캐시 투자자가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 이 자산을 매니지먼트가 자산을 관리를 하면서 이 대형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초과 그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그 레포 시장에서 이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해오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현재 이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이 담보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보통 오버나이트 하루 정도의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나 요새 최근에 와서 한 14일 정도가 그 장기 현재 렌트 어떤 피어리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이 갑작스런 발작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대형 은행들이 현재 초과 지급 준비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실제적으로 또 돈을 안 빌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발작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연준이 이 시장에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연준이 돈을 이 딜러들 통해 가지고 필요했던 이 현재 돈이 알다시피 필요한 데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헤지펀드,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이 스몰 조그만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이 이 헤지펀드들, 이 은행들이 필요한 자금을 구입하러 레포 시장을 갔지만은 이 대형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의 혼돈, 또 급작스러운 어떤 경기에 대한 금융위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패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레포 운영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형 은행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맞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돈을 빌리게 된다 그러면, 보통 14일을 빌리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 달러를 빌렸다, 이 딜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14일이 된다 그러면은 100억 달러를 다 돌려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보통 50억 달러를 현재 갖고 50억 달러는 또 연장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오는 게 그 레포 시장의 관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발을 빼지 못하고 이 단기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월 달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빌렸던 이 파이널 헤지펀드들, 그 다음 증권사들, 스몰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승패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산, 특히 자산 중에 주식, 부동산, 채권, 고수익, 또 하일드, 현재 회사채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회사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현재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상향하고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 레포 시장의 근본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10월달, 11월,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현재 패드가 공급했던 그 마켓에 대한 랜딩 구조입니다. 랜딩에 대한 전체적인 캐파시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던 양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현재 이렇게 살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이나 그 다음에 유가증권 중에 채권, 그 다음에 회사채가 끊임없이 현재 지금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연준 레포 운영에서 지준 공급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현재 단기 자금을 레포 시장에서 빌렸던 자금 규모는 갈수록 줄어나가고 지금 현재 매월 600억 달러에 대한 단기 재정지원권을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형은행이 보유해야 할 지준, 초과 지준을 현재 메꾸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의 지준 확대 조치로 금리를 제어하는 데 콜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콜금리는 이 담보 없이 연준과 대형은행 간의 현재 거래에 대한 금리입니다. 그걸 콜금리라는데 이 콜금리를 제어하는 데를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무역 정책 관련 일부 불확실성은 줄었지만은 다른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장은 이러한 어떤 부분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패드 연준 의장이 확실하게 앞전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정책 수단은 이 저정 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4차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현재 상원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을 갖추고 올해 상반기 미국에 대한 현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